공부 잘 돼요? 1월 달에 비해서 2월 달이 더 안 되죠? 결국은 어떤 사람이 검사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챙기지 않아도 스스로 뭔가를 할 줄 알아야 돼. 결국은 거기야. 그거를 빨리 깨우친 사람은 일찍 뭔가를 하는 사람이고 늦게 깨우친 사람은 늦게 뭔가를 하는 사람이고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야. 어른들도 똑같아. 뭐, 나를 포함해서 너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뭐 다를 것 같니? 똑같지.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찍 뭔가를 깨우쳐서 또는 운이 좋아서 운칠기삼이란 말 들어봤니? 운이 7이고 기술 또는 재능이 3이야. 운칠기삼. 한번 따라해봐. 운칠기삼. 근데 나는 그 운이라는 것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근데 이런 건 있어. 내가 9학번이거든. 1995년에 대학교 1학년이라는 소리지. 9학번인데 네,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IMF 직격탄을 맞고 내가 중학교 때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있었어. 다 살았던 소리지. 집이 내 지동이었고 아버지 사업도 잘 됐어. 그래서 그냥 찍고 가면은 그냥 아이였어. 그냥 대치동 8학번 강남 키드였어.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반장하고 회장하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뭐 공부 좀 하고 노멀하게 이제 지내다가 IF 때 부도가 딱 나니까 집이 야 아무것도 없더라. 내 뒷배경이 사라지더라. 되게 충격이었어. 그때가 일병 때였지. 근데 일병 때였는데 재밌는 게 당시에는 에쿠스라는 차가 대한민국 제일 좋은 차였거든. 아버님이 자랑하러 오셨어. 민구야 에쿠스 뽑았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일주일에 부도났어. 차가 이제 사라졌지. 집에 한번 빨간 딱지 붙어있고. 그래서 내가 외동아들인데 처음 겪게 된 난관을 만나게 돼.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 용돈만 버는 게 아니라 막 등록금도 벌어야 되고 생활비도 들어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근데 이자가 말이야 그때 20억 부도였거든. 그러면 대충 생각해봐. 이자가 5%라 그래봐. 연 이율이 5%. 20억에 10%가 얼마니? 20억에 10%가 2억이잖아. 그 5% 하면 1억이잖아. 이자. 근데 그거를 갚아야 되는데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가 5%짜리만 있겠니? 아니잖아. 이것저것 이자가 높은 것도 많다 보니까 야 막막하더라고. 그래서 학교를 휴학해 가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 커피숍, 고깃집, 닥치는 데 일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내가 외동아들이고 나만 뭐 대학을 갔고 뭐 이런 상태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새벽에 막 뭐 영어 공부도 해가면서 알바를 해가면서 이러고 이제 지냈는데 야 택도 없더라. 시급이 1,800원인데 당시에 이거 뭐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시작한 게 학원 강사야. 그런데 중간중간에 계속 일을 했어야 되는 상태다 보니까 이거 뭐 계속 휴학을 했어. 내가 2013년에 졸업했어. 그러니까 대학생 신분을 가지고 계속 휴학을 했는데 학원 강사 등록이 대학교 2학년만 수료를 하면 강사 등록이 되거든. 그래서 계속 강사 일을 하다가 2013년에 이제 마침내 졸업을 하고 한 학기 남겨놓고 이제 계속 휴학을 하다가 그때 졸업을 하고 지금 있는데 운칠기삼이라는 얘기를 하다 이 말이 나온 것 같아. 나한테 좋은 오퍼가 2번이 온 적이 있어. 근데 그 2번이 대학을 졸업 못한 것 때문에 둘 다 그걸 못 참았어. 되게 속상했지. 근데 뭐 지금이야 뭐 지난 얘기니까 상관이 없지. 계속 나는 꾸준히 뭔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뭐 그랬지. 근데 사람 참 이렇게 어렵게 살면 안 돼.
뭐하러 그렇게 피 터지게 사냐? 그냥 좋은 환경에서 나 옛날 중고등학교 때처럼 도움을 잘 받으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부러웠을 때도 있었지. 근데 이 나이가 돼서 40대 후반이 돼서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을 보면 여전히 대치동 키들도 많아. 엄마 아빠도 대치동에 살았고 걔도 거기서 태어났고 시원집도 거기서 엄마 아빠가 마련해 줬겠지. 마련을 하고 거기서 지금 계속 살고 있고 자식들이 이제 너희들 나이 이상이 된 상태 나는 늦게 났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자식들도 이제 개포동이나 대치동에서 이제 살게 해야지 하는 애들도 있지 물론. 근데 대치동 키드들이 아닌 조금 뭐지 스스로 뭔가를 할 줄 몰랐던 내 주변 지인들도 있을 거 아니야.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쫄딱 망했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뭔가 할 줄 모르는 아이인데 이 나이까지 지금 왔다거나 고등학교 때는 뭐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갔지만 지금은 실패했다거나 이런 애들도 스스로 빽빽해. 근데 진행을 하는지 보면은 딱 그건 것 같아.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스스로 뭔가를 해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필패야. 본수학학원은 그러한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관리형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이게 되게 좋은 약이자 좋은 독일 수도 있어. 왜냐면 미룰 수 있거든. 기댈 구석이 있는 거거든. 내가 집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클리닉 시간에 그냥 난 숙제를 하면 돼. 그러면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되겠지. 또 모르면 그럼 해결되겠지.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해와. 심지어 질문할 거리가 없도록 다 해와. 다 해와서 저기서 자습 시간을 활용한다거나 정말 모르는 문제면 살짝 질문을 했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질문을 한다거나 이러는 사람들도 있지. 점점 그렇게 변해가기를 바래. 강제적으로 뭔가 시키고 다그치고 그랬을 때 잘하는 아이들도 물론 되게 훌륭한 아이들인데 이제 입시 얘기 입시판에서 내가 꽤 오랫동안 겪으면서 느끼는 바는 그렇게 된 애들이 성공한 애들을 내가 못 봤어. 한 명도 못 봤어. 한 명도 못 봤어. 그런 공부방에 있는 애들이 좀 더 서울연구대 가게 맨날 끼고 가르쳐 주는데 맨날 숙제 검사해 주는데 과외만 하는 애들이 서울대 가게 아니 스스로 뭔가를 깨닫고 내가 집중 이 정도 수준까지는 혼자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단계로 강의를 듣는다. 이게 핵심이야. 학원 강사라는 사람은 교사가 아니야. 너희들의 인성을 책임진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건 학교 선생님이지. 난 그래서 선생님들 존경해. 대단한 직업인 거야. 가르침도 줘야 되고 그 가르침이 이제 교과 과목. 교과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고 얘네 인성도 책임져야 되고 미래도 나 못해. 나는 그런 깜냥이 안 돼. 다만 수학이란 과목을 잘 전달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깨닫는데 한 달이 걸리는 걸 한 시간에 깨닫게 한다거나 이건 내가 자신 있어. 그래서 평소에 그런 말 하지. 니네 이럴 거면 나한테 배울 필요 없다고. 바깥에서 달고 달고 쫄딱 망해하고 온 애들 잘했건 못했건 그런 애들 내가 매년 보고 있다고. 걔들이 하는 말이 그거야. 항상 수강후기를 남기면 그런 말을 해. 최민구 선생님은 분필 4개를 딱 들고 와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쫙 설명을 하신다. 내 인생 수학 공부를 내가 룰대 간 애들 후기인데 내가 수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들었던 그 개념 설명이 정말 큰 밑바탕이 됐다. 인강에서도 난 그걸 깨닫지 못했고 학창시절 때 동네 학원에서 깨닫지 못했고 그걸 선생님 덕분에 알게 되었다. 이런 수강이가 좀 있어. 핵심이 거기 있어. 네가 그냥 내가 기본서사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지. 기본서를 사서 내용을 읽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정도가 이만큼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안 돼서 학원을 다녀. 학원을 다니면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읊어주는 사람도 있어. 그냥 야 정의는 뭐고 개념은 뭐고 이렇게 풀어라고 해주는 거야. 네 공부 대신 해주는 거지. 근데 그러려고 학원 다니는 거야. 그 정도까지의 수준은
혼자 어느 정도 갈무리가 되도록 만들고 그 이상을 원하기 때문에 가는 거야. 소위 말하는 교육 듣고지요. 대치동만 보자. 거기는 설거지해주는 학원이 있어. 이 설거지해주는 학원이 뭐냐면 대형 단과 수업을 듣는데 못 따라가는 애들. 니들처럼. 이게 안 되는 애들. 기본적인 걸 알고 그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게 잘 안 되니까 그 수업을 일단 듣기는 듣되 안 되잖아. 안 되니까 그거를 설거지해주는 학원이야. 클린 시간 해주는 거죠. 따로 돈을 내고 가. 그 학원에. 그럼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수준에 맞게끔 프린트를 준다거나 공부를 시킨다, 자습을 시켜, 그리고 질문을 받아. 그 질문 받는 수준도 니들처럼 그냥 던지는 수준이 아니야. 내가 그 수업을 들었는데 여기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그 다음이 안 돼서 물어보는 거야. 물어볼 수가 없잖아. 거기 보면 100명, 200명, 300명 강의실인데 안 되잖아. 안 되니까 그 따로 물어볼 수 있는 학원 돈 내고 또 다닌다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올라가는 애들이 많지. 재학생 중에서 최상위권들이 가장 많다는 학원이 깊은 생각이라는 학원이 있어. 니들 인터넷 보면은 이렇게 짤들이 많잖아. 머리 없으신 분. 한성원 선생님. 한성원, 한성만 그분이 이제 둘이가 이제 브라더야. 형제인데 그 깊은 생각 수학학원이 현역들 탑들이 거기 다 있어. 그 수학학원에.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동네 보습학원에서 배웠던 것들은 안다는 가정하에 그 이상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거기. 이런 식이거든. 그거를 빨리 탈피해야 돼. 그게 누가 이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뭐 책검사를 막 다 하고 숙제검사를 다 하고 얘야 잘해야지 이런 말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사람이니? 기계지. 천천히 되는 사람도 있고 빨리 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자 예를 들어서 S반에 있는 모학생이 있다. 걔는 이미 일찍부터 깨달아서 그게 되는 아이야. 걔는 지금도 공부를 존나 열심히 한다. 그럼 이제 우리 뭐 A반이나 B반에 있는 학생이 있어. 깨달았어. 나도 열심히 해. 근데 얘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안 할 거거든. 그냥 평행하다고 하자, 씨발. 이렇게 갔어. 죽어도 못 이기는 거야. 끝까지 못 이기는 거야. 그러면 니네가 볼 시험이 정말 대단한 수준인 시험이라면 너는 끝까지 얘를 못 이겨. 평생을 못 이겨. 그런데 우리가 볼 시험이 이게 아니거든. 이 정도에 있는 시험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빨리 이미 달려가서 여기서 그냥 계속 상수함수를 가는데 너는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니 천천히 가서 부딪히면 된다고. 시험만 보자면 그렇다. 근데 시험을 보는 상황이 아닌 학생이 아닌 상황으로 가잖아. 사회에 발을 딱 들여놓지 이렇게. 그 모든 책임은 너한테 있어. 네가 일을 하고 네가 네 실력으로 돈을 벌고 이게 되는 순간에는 이 차이를 극복을 못해. 이게 안 돼. 얘가 이렇게 할 때 네가 이렇게 가야 만나거든. 이 차이는 어느 누구도 못 도와줘. 그게 우리 때는 그게 늦었다. 니네 엄마 아빠 세대는 그게 늦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천천히 됐어도 돼. 왜냐면 대학교 4년 동안 배운 지식이 10년, 20년이 갔던 세대야. 우리가. 참 편한 세대지. 니들은 대학교 4년 동안 배운 지식이 있잖니. 1년도 안 가. 거기 가서 계속 부딪혀야 돼.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 학습 태도, 공부하는 태도, 공부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라는 걸 바라보는 그 태도가 네 평생을 결정하게 될 거라고. 그게. 그게 되게 빨리 와. 상당히 빨리 와. 이런 얘기 신문기사 봤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애들이 30%가 빠져나갔다고. 들어봤니? 잘 모르니? 지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게 반도체 아니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이서 머리끄댕이를 딱 잡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잖아. 현대자동차까지. 나머지는 진짜 다 주저앉았잖아 지금 이렇게. 그래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가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렇게 있다. 옵션이 뭐냐면 야 졸업만 똑바로 해. 삼성전자 바로 취직. 하이닉스 바로 취직. 괜찮지? 전액장학금. 근데 30%가 빠진대. 경쟁률 어마어마하겠지 일단 들어갈 때. 커트라인 높겠지. 근데 걔들이 왜 빠져나갈까? 반수에서 의치한 약수 가려고. 미래가 보장된 걸 가려고.
거기를 졸업을 하더라도 지금 한 20대가 30대가 됐을 때 미래가 안 보일 수도 있겠구나. 반도체가 지금 화랑인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치양의 수도를 가게 되면 정년이 보장되고 나의 노력이 곧 돈이 되는, 나의 노력이 곧 나의 재산이 되는 이런 게 될 거니까 거기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어느 사람한테는 거기 가는 게 꿈일 텐데 거기 갔던 애들이 한 번 더 뭔가 생각한다는 거는 사회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쉽지 않을 거야. 지금이야 엄마 머리에 빨대 꽂고 살고 있잖아. 아빠 머리에 빨대 꽂고 살고 있잖아. 엄마가 주는 돈 받아먹고 아빠가 주는 돈 받아먹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 근데 이제 곧 그런 시대가 안 와. 그러니까 조금 태도를 바꿔서 조금 늦게 가도 돼. 괜찮아. 천천히 가는 건 괜찮아. 느린 아이인 거 괜찮아. 그거 상관없고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이 태도라는 걸 좀 바꿔보자. 뭐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엉덩이 뒤를 팍 당겨가지고 공부한다거나 계속 뭐 그런 걸 해보면 여기까지 꼰대 아저씨의 말이었고요. 그래서 숙제 다 했어요? 하려고 노력은 했나요? 형님들, 누님들 하려고 노력은 하셨나요? 유성이는 왜 안 오지? 자, 사인과 코사인을 설명했고요. 탄젠트 설명하고 그다음에 보강 설명하고 이제 숙제해온 문제를 풀어가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 갑시다. 네모 3번이겠죠? 탄젠트 그랬고요. 혹시 내 말이 뭐 기분이 나빴다거나 그런 사람은 그냥 아저씨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해. 학원 강사는 그런 이치가 아니야. 너희들의 수학 실력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할게. 자, 탄젠트 그래프는요. 단위원에서 점이 찍혀요. 동경이 있네요. x좌표를 코사인, y좌표를 사인, 원점과 그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탄젠트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동각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합니다. 2분의 파이가 있고 파이가 있고 2분의 3파이가 있고 2파이가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있겠죠. 자, 동경이 흘러가는데 말이야. 처음에 각이 0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기울기가 제로거든. 기울기는 넌 제로였구나. 그 다음에 각이 올라갑니다. 계속 각이 커지죠. x라는 각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를 보는데 이 기울기가 생각보다 되게 급격하게 커진다. 0이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면 무한된 거 아니냐. 기울기가 없는 거잖아. 되게 급격하게 커져. 그 증가하는데 급격하다는 것이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한다. 그렇게 보통 얘기하거든. 이런 식으로 커지는데 2분의 파이일 때는 거의 무한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뭐 이런 식이 이렇게 커진다. 점근선이 탄생이 됐죠. 분수함수에서도 본 점근선입니다. x는 2파이가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동경을 하고요. 여기는 동경을 했어요. 여기를 x라 하고요. 이로 내려간 걸 마이너스 x라고 합시다. 탄젠트 x 이 직선의 기울기. 탄젠트 마이너스 x 이 직선의 기울기. x 값의 변화량은 같은데 y 값의 변화량의 부호가 반대라는 말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3이었다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 이겠죠? 부호가 반대겠구나. 그 말은 탄젠트 x를 fx라고 하면 f의 마이너스 x 이 점에서의 기울기죠. fx 이 점에서의 기울기죠. 부호가 반대겠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요. 가시를 뱉었죠. 무슨 대칭? 원점 대칭. 가시를 먹으면 y축 대칭. 가시를 뱉으면 원점 대칭. 가시를 먹으면 y축 대칭. 따라하세요. 가시를 먹으면 y축 대칭. 가시를 뱉으면 원점 대칭. 자, 할 수 있습니다. 가시를 먹으면
y축 대칭. 가시를 뱉으면 원점 대칭. 써드릴게요. 가시를 먹었잖아요. y축 대칭이에요. 지금 하는 것부터라도 똑바로 하자 그랬죠. 가시를 뱉으면 원점 대칭이에요. 주변 신경 쓰지 말고 너만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가시를 먹으면 y축 대칭. 가시를 뱉으면 원점 대칭. 다시 가시를 먹으면 y축 대칭. 가시를 뱉으면 원점 대칭. 그래. 가시를 먹으면 y축 대칭. 가시를 뱉으면 원점 대칭 그랬어요. 탄젠트는 말이다. 가시를 뱉는 상태니까 원점 대칭이라는 걸 알고 있어. 원점 대칭이니까 이 함수를 180도 회전한 거니까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갈 때는요. 기울기가 음수야. 이쪽은 기울기가 음수죠. 그 다음에 파이에서부터 1, 2, 파이까지 가면 기울기가 양수란 말이지. 걔를 똑같이 고려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2분의 3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 갔을 때는 기울기 음수고 2파이에서부터 올라갈 때는 기울기 양수기 때문에 걔도 고려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되게 아리랑 춤을 추고 있는 이런 그래프거든요. 뿅뿅뿅뿅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근선이 있어요. 정근선은 뭐냐면 이거야. 2분의 파이 x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것들이 정근선이에요. 점점 다가가는 선. 정근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봅시다. 첫 번째 탄젠트는 보시다시피 전에 얘기한 대로 사인과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고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지 않습니까?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입니다. 파이마다 같은 모양이 반복되고 있죠. 최소의 양수 p가 파이인 경우에요. 주기함수고요. 주기는 파이가 됩니다. f의 x 더하기 파이 너는 fx를 만족하는 상태다. 최소의 양수 p가 파이인 경우로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정근선이 있어요. 정근선은 2분의 홀수 파이가 정근선이라는 걸 알아요. 즉 x는 2분의 파이 뭐 이런 것도 되고 x는 2분의 3파이 이런 것도 되고 x는 2분의 5파이 뭐 이런 것도 돼요. 이렇게 2분의 홀수 파이가 정근선이 된다. 따라해봐. 2분의 홀수 파이. 그거를 이제 뭐 문자로 멋있게 쓰면 2분의 2n-1파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3, 3 집어넣으면 5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정근선이 있고 그 정근선은 2분의 홀수 파일 때 그렇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일반화해서 푸는 거는 어차피 만나는 게 준길로는 만나거나 수열과 관련되는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면 돼. 지금 정근선이 있다. 그럼 되겠어. 준비됐죠? 지울게요. 마스크 벗어도 돼요. 어제 느낀 점이 그 집에 가면 내가 계속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갔는데 뭔가 그 신입생을 받는 그런 기분? 그런 기분 아세요? 신입생을 받는 기분. 이거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아이였는데 이거 마스크를 오픈하는 순간 새로운 얼굴이 보이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즐겁습니다. 그래서 뭔가 즐거워요. 네. 빨리빨리 보여주시길 갑니다. 정리 연습을 잠깐 해볼게요. y는 지난 시간 복습 잠깐 섞어볼까요? 현우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그죠? 3회 그렇죠. 4회 그럼요. 우리 현우가 잘한다. 그럼요. 자,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현우한테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자, 집중. 최대값 4 같이 하세요. 최소값 마이너스 2 주기 5분의 2파이 어머 니네 웬일이야.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구하는 목적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주기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x의 개수가 그러하다. 괜찮은데요. y는 3 탄젠트 3x 할게. 3 개 좋아해. 그죠? 일단요. 잠깐만요. 탄젠트가 이렇게 생겼다. 최대값 무한 옳지. 최소값 무한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다려봐.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는 뭐냐면 값이 아니야. 아주 큰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호가 야 민호야 너 가장 큰 값이 뭐야? 왜요? 라고 하잖아. 그거보다 더 큰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는 값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무한대는 반대겠죠. 아주 작은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라는 거예요. 됐어요. 최대값. 형들 잠깐만 나 이거 했잖아. 무한대. 현재 때 개 크다고 3배를 땡겨봐 이게 늘린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자, 할 수 있어. 최대값 무한대. 그렇지. 최소값 마이너스 무한대. 됐죠? 주기 3분의 8. 옳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대값 무한대. 너 무한대 당황하지 말라고. 야 무한대인데 1 키워봐야 무한대 지가 어쩔 건데. 최소값 마이너스 무한대. 주기 3분의 8. 잘하는데요? 괜찮은데요? 좋아요. 그래서 문자로 쓰는 거 다른 건 다 했으니까 탄젠트만 메모하겠습니다. 네, 쓰세요 이제. 탄젠트 EX 플러스 C 이렇게 줍니다. 뭔가 머리가 좀 바뀐 것 같은데 그냥 푸는 건가요? 보고 그게 다 아닌 것 같은데. 최대값 최대값 자 틀리자. 최대값 무한대. 옳지. 최소값 마이너스 무한대. 잠깐 옳지. 그래 절대값 비분해 옳지. 됐어요. 그렇죠. 다음 우리 x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일 때까지 당연한 부등식을 한 적이 있는데 sin x 탄젠트 x. 웬일이에요? 이럴 리가 없는데요. 어우 이 새끼들 그냥 괜찮습니다. 오 멋있어요. 아주 멋집니다.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은 너희들 끝까지 괴롭힐 그림이니까 기억하세요. 아주 참 기억을 잘했어요. 아주 기특합니다. 이렇게 만들었죠. 요번에 R로 해볼까요? 여기를 R이 그때 힘로 했으니까 R로 하고요. 여기는 후더법 X로 표현했어요. 여기는 A에서 접선을 그는 거야. 원의 일부분이니까 저기서 그는 것이 접선이 맞겠지. 부채꼴이니까. 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삼각형, 부채꼴, 직각삼각형. 부등식을 만듭니다. 삼각형 OAB. 부채꼴.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내가 그냥 만든 거예요. 귀찮아서. 부채꼴이라고 써야 돼요. 부채꼴 OAB, 삼각형 OAC. 넓이가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그때 내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니? 네. 그러니까 지금은 풀어서 설명해 볼게. 화이팅! 항상 사람이 똑같은 거 하나만 내는 단다. 자, 파란색 길이. x. 오, 길이 웬일이야? 요만큼의 길이 R 탄젠트 X 이렇게 되는 거죠? 오, 웬일이냐? 이게 뭐예요? r. R 직계삼각형 있잖아요. R sin X죠? 아하, R sin X가 돼요. 네, 우리 형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어. 이 넓이를 가지 않더라도 R sin X가 있고요. RX가 있고요. R 탄젠트 X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 길이상으로도 그렇죠. 왜 가운데 비워놨는데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요. 수선의 발을 뒀죠. 너랑 길이가 같죠. 너랑 각이 또 같습니다. 요만큼의 각이 2분의 x예요. 그러니까 요 절반의 길이가 r에다가 sin 2분의 x를 곱하는 거라서 이가 r sin 2분의 x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만큼을 다 보면 2배를 해야죠. 2배 r sin 2분의 x 그죠? 퍼져 있는 거지. 2배 r sin 2분의 x 2배 r sin 2분의 x 2배 r sin 2분의 x 이렇게 됩니다. 2배 r sin 2분의 x 이렇게 되죠. 집중.
따라해. 현, 현, 호, 호, 접선. 접선, 다시. 현, 현, 호, 호, 접선. 접선. 옳지. 뭐 그런 것들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상태예요. 다른 양수니까 뭐 날릴 수 있죠. 날려서 주목해서 볼게. 너랑 너를 주목해서 보면 sin x, x, 탄젠트 x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순서가 저렇게 되고 당연한 비동식이요. 그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면 사각함수를 관찰을 할 때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라면 애라면 1 마이너스 1 있긴 있다고 칩시다. A 2분의 파이예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를 보면 일단 얘가 1보다 커야 되잖아. 파이가 3.14니까 1보다 큰 상태고 사인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 근데 사인 0은 0이잖아. 그죠? 근데 y는 x라는 놈이 집중해라 너.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는 사인보다는 크다 그랬잖니.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고. 오케이? 탄젠트가 저 직선보다 크다는 소리는 탄젠트는 2분의 8 정근선으로 갖고 내리꽂는 거잖아요. 아이씨 안 내리꽂자.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죠. 되겠니? 역시 허만이 그려줄까? 이렇게 그려진 말입니다. 그럼 얘가 더 가잖아. 더 가게 되면 직선이 이쪽으로 갔을 거고 사인은 원점 대칭이잖아. 따라해봐. 원점 대칭.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탄젠트도 원점 대칭이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 노란색이 사인 x고 빨간색이 탄젠트 x예요. 보라색이 y는 x입니다. 이때 x는 0에서 사인과 탄젠트의 접선이 y는 x라는 것도 합니다. 따라해봐. 접선. 접선. 그게 y는 x이기도 해요. 그거를 감안해가면서 문제를 바라보면 괜찮은 새끼. 됐죠? 네. 또 이거를 배우는 목적은 x는 0 근처에서 사인이 다가가는 속도랑 y는 x가 다가가는 속도랑 탄젠트 x가 다가가는 속도가 같다는 것도 알게 돼요. 이거를 테일러 할아버지랑 디리클레 할아버지가 맥로린이라는 할아버지가 삼각함수는 결국 다항함수의 근사를 시킬 수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하시기도 했어요. 사각함수의 극한이라는 미적분 단원이 있거든요. 거기가 설명을 아마 더 듣게 될 텐데 그거의 기본적인 패턴이니까 알고는 있어야 돼. 기울기가 1이라는 거,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거, y는 x가 그렇다는 거. 외워하세요. 이거를 알면 그래프를 그릴 때 좀 엄밀하게 그릴 수 있겠죠. 원래는 그런 거였구나. 오케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적응해 보도록 합니다. 4단원 116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116페이지. 원래 좀 수업 시간이 길거나 하면 제가 다 풀어가는 것이 옳겠으나 원래 오로바웃은 그러려고 만든 거예요. 여기 있는 문제가 숨어있는 내용이 좀 많은데 맡기고 풀게 하는 거는 좀 그게 좀 감소되겠죠. 근데 시간이 좀 없으니까 지도를 빨리 나가면 앞에 돌아가 다시 풀기는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116페이지 질문 117 4-3번 질문 2번 오케이 4-2번 봅시다. fx a sin B분의 x 더하기 b고요. 다행이죠. a가 양수랍니다. t도 양수랍니다. 너의 최대값은 너 f의 3분의 파이 2분의 7 주기 4파이 a랑 b랑 p를 바꿔줘. 자, 따라가야 될 것 같아. A가 양수고 P가 양수라는 걸 주목해보면 절대값을 걸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 편하겠구나.
그럼 얘의 최대값은 절대값 a 더하기 b일 텐데 a가 양수니까 a 더하기 b라 쓰고 그 다음에 걔가 5라는 얘기고 그 다음 f3분의 파이가 2분의 7이라는 말은 여기다가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2분의 7이 나와요. 뭐 그런 얘기잖아. 근데 p가 걸리적거리거든. p가 걸리적거리니까 이것도 처리하기로 해. 주기가 4파이야. p가 양수니까 절대값 생략할게. 주기는 원함수의 주기가 2파이였는데 x의 개수로 나누는 거잖니. x의 개수가 2면 2로 나누고 3이면 3으로 나누고 x의 개수로 나누라는 말은 x의 개수의 역수를 곱하는 거잖아. 오케이? x의 역수를 곱하는 거니까 이 함수의 주기는 뭐였냐면 2파이가 되고 x의 개수 역수를 곱하는 거니까 p 이렇게 될 텐데 그게 4파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p가 2라는 걸 알게 되겠지. p는 지워요. 이렇게. 이걸 하러 가야죠. f3분의 파이가 2분의 7이니까 f3분의 파이를 하러 a에다가 사인 3분의 파이 x에다 꽂으면 여기 6분의 파이가 되고 더하기 b가 되겠죠. 이게 2분의 7. 6분의 파이는 30도입니다.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고 걔가 2분의 7. 아하. 그러면 이런 식이 나왔고 이런 식이 나왔으니까 연립 방식을 뚝딱뚝딱 풀면 a, b가 나오겠군요. p는 구했으니까. 까릿? 117페이지 질문. 118. 119. 말 없어? 120. 121. 4-7번. 또 4-8. 9는 괜찮은가 봐. 4-7번이요. 네 여름방학 때 수원 들을 때 이 기본 과정 다시 들어라. 그때는 설명이 또 다를 거란다. 완벽하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 기본 과정 듣는 거야. 어설픈 심화 과정 가지 않아요. 알았죠? 혹시 내심화 과정을 들으면 안 돼. 그럴 거면. 난이도가 범뜨니까. 안 돼. 깜짝 놀란다. 심화 과정 딱 들어왔다가 안 돼. 기본 과정 들어라. fx. 뭐 그럴 리 없죠. 너희들 스스로 잘 알잖아요. 3x 빼기 3분의 파이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잠깐만. 7번 질문 맞죠? 기억. 마이너스 3에서부터 fx가 1까지. 하나씩 그냥 뜯을까요? 이 말이 뭐냐면 fx의 최대값은 1,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 구하자. 최대값 얼마? 그렇지. 최소값. 맞네요. 니은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f의 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fx를 만족합니다. 이 주기가 3분의 파이라는 소리 같다. 이런 느낌이 들죠. 주기가 3분의 파이라는 소리 같다. 자, 계산해보자.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x의 개수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원래 주기가 2파이인데 3으로 나눴죠. 틀렸네. 그렇게 하면 되겠고. 튀기죠? fx의 그래프는 x는 9분의 파이에 대한 대칭이네요. y는 fx의 그래프는 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x는 9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이 그래프를 좀 생각해 볼까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고 주기가 3분의 2파이라는 걸 알았어요. 주기가 3분의 2파이면 한 조각의 길이가 4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4분의 1을 곱할 거잖아요. 6분의 파이가 되는 거겠죠. 한 조각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생각해봐. 최대값은 2, 최소값은 5모. 1, 에이 대충해. 마이너스 3, 1 이렇게 되겠죠. 두 개의 평균은 마이너스 1이에요. 평균은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이쯤 돌아서 그럴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4칸. 이렇게 나눴죠. 그 다음에 한 조각 6분의 파이니까 여기 6분의 파이 통분하지 맙시다. 6분의 2파이, 6분의 3파이, 6분의 4파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의 계수가 양수니까 여기를 마치 x축처럼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건 되는 거 아니었니? 그때 되겠죠?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안 드네요. 요게 길이야. 여기 너무 차이가 나죠 지금. 너무 차이가 나죠. 조금 올릴게요. 지금 몇개 올려볼까? 그런 게 보는데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뭐 이런 그래프가 돼요. 이 그래프를 이제 그려놨는데 x는 9분의 파이에 대한 대칭이네. 그런 거야 안 그런 거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래프는 그려놨습니다만 여기 볼까요? 2에다가 코사인 3으로 묶죠. x 마이너스 9분의 파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0되게 하는 x값만큼 평행이동했을 거라고 이 함수는. 그럼 원함수를 생각해 보면 2 코사인 3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걔를 x축으로 9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 아니냐? 이해했니? 그런 거니까 이 함수가 어떻게 생긴지를 찾는 것이 훨씬 좋았었겠죠. 근데 얘를 가만히 보면 코사인이 이미 어디에 대칭이었지? y축의 대칭이었잖아. y축 대칭인데 이게 늘려도 y축 대칭이 여전히 유지가 됐을 거야.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냐, 그죠? 1만큼 내려도 이렇게 y축 대칭은 그대로 유지가 됐을 거 아니겠냐? 이미 y축 대칭인 놈을 x축으로 9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 9분의 파이 대칭인 건 맞겠지 라고 판단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되겠어요? 그래. 두 번째 방법은 좀 어려운데 지워도 될까? x는 9분의 파이 대칭이라는 말을 f에 9분의 잠깐만 이것부터 할게. a 더하기 x f에 a 빼기 x 이게 어디 대칭이었지? x는 a 대칭이었지? 정의역이 합이 숫자잖아. 2a잖아. 걔의 평균이 a 틀려도 괜찮아. x는 a 대칭일 거 아니냐. 괜찮아요? 이게 얘기를 큰일 났네요. 3 더하기 x f에 3 마이너스 x 이런 게 있어요. 두 개 정의역을 합을 해보면 6이잖아요. 6이니까 평균 때려봐. x는 3 대칭 이랬을 거 아니야.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fx가 x는 9분의 파이의 대칭이니? 이렇게 물은 거라고. 하나 더 써볼게요. f에 6 더하기 x가 있고 f에 마이너스 x가 있대. 얘는 x는 어디의 대칭이니? 3의 대칭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9분의 파이의 대칭이라는 말은 이런 걸 확인해 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9분의 파이였대. 9분의 파이의 대칭이래. 정역의 평균이 9분의 파이잖아. 정역의 총점은 9분의 2파이여야 되잖아. 그래서 9분의 2파이를 해서 이런 걸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걸 추천드린다. 인정할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결론은 이렇게 푼다. 그래프는 아까 그 모양이었다. 원래는 이렇게 풀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푸는 걸 추천한다. 그 말이고. 좀 잘했어요. 8번이죠. 이건 나올 때마다 할게요. 나올 때마다 할게. 언젠간 되겠지. 가시를 먹으면 y축 대칭. 가시를 뱉으면 고맙다. 정역의 합이 숫자면 선대칭 기억하세요. 됐죠? 정역의 합이 숫자. 8번이요. 함수 f 세타랍니다. 세타에 관한 식이라는 말이고 코사인 2세타 더하기 3분의 파이죠. 어디? 집중. 주어진 함수는 코사인 2세타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함수예요.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냐면 b가 0되게 하는 세타 값만큼 평행이동했겠죠. 0되게 하는 세타 값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죠. 걔는 코사인에다가 2에 세타 더하기 6분의 파이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어.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얘가 0되게 하는 세타 값만큼 평행이동했던 겁니다. 1번 주기 파이래 맞잖아. 이 파이를 2로 나눴으니까 파이 맞네. 2번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 3번 F세타는 코사인 2세타의 그래프를 가로축으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에이씨 구라 맞나?
불하잖아.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파이 이동했잖아. 오케이. 불하. 네 번째. F 3분의 파이. 그게 마이너스 1이니. 또 뭐예요? 좀. 코사인에다가 3분의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야, 3분의 2파이가 몇 도냐? 120도. 120도죠. 잘했어요. 두 개 합해볼게요. 두 개 합하면 그냥 파이거든. 코사인 파이를 물어볼 거예요. 코사인 파이는 많이 쓸 거 아니에요. 됐죠? 알았어요. 그 다음에 5번. 아유, 벌써 졸려요? 많이 졸려라. 나도 좀 졸려봤으면 좋겠다. 네, 졸새가 없네요. 자, F-3분의 파이랑 FA는 같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F-3분의 파이는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라는 소리고요. F0이라는 말은 세타 때 0 집어넣었을 거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 뭐 이런 얘기죠. 왼쪽 계산을 해봤더니 코사인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랑 고래는 가시가 없잖아. 안 같을 수가 없겠지. 됐죠? 고래는 가시를 먹으니까요. 됐어요. 계속 참이고요. 9번 질문 없어? 넘어가. 122페이지 질문 11번. 이거 본 수업 시간에 절대값 함수 설명할게요. 그 다음 봅시다. 12번도 그 다음 봅시다. 수학할 시간에 절대값 함수 설명 다 할 거거든요. 그 다음 봅시다. 13번도 그렇게 하고요. 14번은요? 14번은 괜찮아? 그 다음 124페이지. 여기부터 쉽지 않았을 텐데. 124페이지 질문. 배웠어. 아, 딱 그래프를 푸는 거예요. 처음. 아, 처음 보는 거군요. 이제 그 문제를 풀면서 가봅시다. 5-1번부터 내가 풀면 되겠니? 숙제한 사람이 지금 없는 것 같죠? 깨끗하네요. 아니네. 푼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귀염둥이들. 클린한 놈들. 수업 시간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위주로 설명하는 편입니다. A부터 Z까지 설명하는 타입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 않니? A부터 Z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가 조금 연구한 풀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원래 그래요.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A부터 Z까지 설명하면 그 뭐랄까 니네가 얻어가는 게 너무 적어 라고 난 생각하지만 봐요. 코사인 제곱 세타 좀 힘들었죠?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지? 어쩌라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자, 먼저 사인이랑 코사인이 같이 나와 있는 데다가 각이 지랄 발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식을 간단히 해야 되겠구나.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있죠. 제곱을 했단 말이야. 제곱하기 전거를 볼게. 각을 합해서 90도면 사인과 코사인은 같으니까 사인 마이너스 세타라는 말이고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될 건데 얘를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사인 제곱 세타 이런 말이 되죠. 더하기 3 코사인 제곱 세타 여기까지는 노멀한 것 같고요. 이쪽 봅시다. 사인이 있는데 세타 더하기 파이야. 각을 합해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소 이랬으니까 너는 사인에다가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 그럼 너는 고래는 가시를 먹고 나머지는 뱉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구경만 하고 있으면 넌 병신인 거야. 쓸 거 있으면 쓸고 따라와야지.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정리를 해야 돼. 사인으로만 나타내지거나 코사인으로만 나타내지거나 뭐가 돼 있어야 치환을 하면 자식을 할 거라고. 왜?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치환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도 최대값 최대값은 변함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왔는데 하나로 통일하고 싶은 거지 지금.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란 말이야.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하면 1이죠. 그 다음에 2 코사인 제곱이 나오죠. 빼기 4 사인 세타가 나와. 자, 사인과 코사인으로 하나로 통일하고 싶어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사인 제곱이지. 그래서 사인으로 통일하는 게 낫겠다 싶은 거지. 1 더하기 2에다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 빼기 4 사인 세타 이렇게 됐죠. 사인 세타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씁니다. 너는 맞아 있네요.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보신다. 보셔.
보실 거야.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플러스 3까지 된 거죠. 됐어요? 이제 지웁니다. 여기까지 왔어.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라. 각이야. 치환. 사인 세타를 라지 x로 치환. 치환을 하면 범위를 조심해야 되는데 한 주기 다수기 있는 거잖아. 사인의 최대값은 1, 사인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라지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은 이렇다는 걸 알아.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최대 최소의 값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고일 문제로 이게 돼요. 어차피 최대 최소 다 구해야 되는 거니까 중산 방식으로 할게요.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씁시다. 마이너스 2에다가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 되겠죠. 따라서 f의 라지 x가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5 이렇게 된 상태야. 그러니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고 5인데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여기 마이너스 1에서부터 여기 1까지 너에서부터 너까지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최대값 구하랍니다. 5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최대가 되는 세타를 구해라 뭐 이런 거는 되게 달라요. 최대값은 5가 되는데 최대가 되는 세타를 구할래? 그 말은 라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갖잖아. 근데 라지 x가 사인 세타잖아.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세타를 구하면 되겠죠. 어디 얼마나 잘하나? 언제 마이너스 1이냐?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을 갖겠죠. 이번에 3파이 그래도 되고 단위원을 생각해보면 사인은 y좌표잖아. y좌표 마이너스 1가 아래에 있지 않니? 2분의 3파이지 않니? 단위원을 돌려봐.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인 세타를 구하라는 얘기는 세타는 2분의 3파이야. 세타를 구하라고 그랬으면 이렇게 하는 게 나았었겠죠. 자, 결론입니다.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때 치환을 해서 풀어도 최대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 최대가 되는 x를 구해라 또는 뭐 최대가 되는 세타를 구해라 그건 다른 얘기라고. 그렇죠? 지금 시대는 뭐 하는 거야? 2번 봅시다. 나 미쳐. 뭔지 같은 거야. 네. 네. 1학년 수학이 왜 중요한지 보고 계세요. 사인, 사인, 사인 제곱 x가 있고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라. 일단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운데 게 꼴보기 싫으네. x의 코각에 대한 사인이니까 코사인 이렇게 봐도 좋고 각을 합해서 90도면 사인과 코사인은 같다 해서 코사인 해도 좋고 여기까지 왔죠. 사인 또는 코사인으로 통일이 돼야 치환을 할 텐데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사인 제곱을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요. 그러면 이게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2 이렇게 됐을 거예요.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치환 각이니까 코사인 x를 라지 x로 치환을 해서 풀 거고 실수 전범위에서 코사인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2 최대값이 1 이렇다는 걸 알겠죠. 스몰 x에 관한 식을 라지 x에 관한 식으로 바꿔놓고 문제를 풀어도 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마이너스 라지 x의 제곱 더하기 라지 x 더하기 2 이렇게 했겠죠. 최대 최소를 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중간 방식으로 식을 배전시키기로 마음을 먹고 마이너스에 라지 x 빼기 2분의 1 너의 제곱을 하고 빼기 4분의 1 이렇게 더하기라고 합시다. 필기를 할 때도 다 따라 적지 말고 필요한 것만 따라 적는 것이 낫지 않을까?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4분의 9 이렇게 돼 있는 이차함수.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립니다.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4분의 9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니까 너희들이 잘 알다시피 1은 이쯤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은 이쯤 있을 거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삼각함수인데 결과는 중삼까지. 뭐 이런 거예요. 시작은 삼각함수인데 결과는 중삼까지. 뭐일 거죠.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최대값은 4분의 9일 거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일 거니까 그건 네가 3번이요.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 그게 이런 핵심인 것 같습니다. 범위가 제약되어 있거나 숨어 있다면 치환을 하면 변수의 범위를 생각해 가면서 해보자. 3번이요. x가 1, 3분의 각이에요. 다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합하세요. 그랬죠? fx 사인 제곱 x 있고 더하기 일단 쓸게. 코사인 제곱에 2분의 파이 빼기 x 보자마자 뭔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6에다가 코사인 파이 빼기 x 보자마자 뭘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플러스 2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이 얘기를 각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미적분 문제로 바뀌어요. 그 말은 지금 피하고 싶지 그때 가서 또 만난다는 소리예요. 그냥 못 피해요. 또 저게 3차식으로 바뀌는 순간 수투 문제로 바뀌어요. 지금 피하고 싶지만 그때 또 만난다는 소리지. 절대 못 피합니다. 절대 못 피해요. 가요. 여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x니까 제곱하기 전 거를 보면 각을 합해서 90도면 사인과 코사인은 같아. 그러니까 사인 x가 되고 거기를 제곱하세요. 이런 말이네. 이쪽. 각을 합해서 180도면 사인끼리 같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붙이고 같을 텐데 그러면은 코사인에다가 x를 쓰고 마이너스를 달아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쓰면 두 개를 합하면 2 사인 제곱 x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6 코사인 x고 더하기 2까지 이렇게 왔어요. 계속 같은 패턴을 보고 있네. 하나로 통일을 하자. 사인 제곱이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2에다가 1 빼기 코사인 제곱 x가 되고 더하기 6 코사인 x 더하기 2가 될 거야. 내 임차순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제곱 x 6 코사인 x 더하기 4까지 정리를 했죠. 이제 치환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코사인 x를 치환할 건데 코사인 x를 라지 x로 치환했어요. 이렇게 라지 x의 범위를 따져야죠.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코사인이 우리 조수민 선생님께서 코사인의 그래프는 기저귀 모양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 기저귀 조수민 선생. 여기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보면요. 집중. 코사인 이만큼만 쓰는 거잖아요.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0이고 이렇게 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라지 x가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이다. 이런 범위가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기까지 됐어? 된 거죠? 됐어. 돼야지. 돼야지. 응? 옆에 라지 x가 있습니다. 치환해서 풀어도 최대 치수의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2 라지 x의 제곱 6 라지 x 더하기 4가 되고 범위는 너다. 이제 중간 문제로 바뀌었죠? 이제 자신 있죠? 이제 자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죠. 라지 x 제곱 빼기 3의 이제 네가 해 이제 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2에다가 라지 x 빼기 2분의 3 이거 제곱이 되고 빼기 4분의 9 이제 해. 이제 해 이제 해. 그래갖고 해 이렇게 그래갖고 해. 넘어가요. 그다음 5번이요. 우리 배운 거 써먹을 수 있습니다. 5번. 5번. 야. 씨. 봐봐. 배운 거 써먹는 그 기쁨을 느끼길 바라는데 될까요? 과연 될까요? 제발 보이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조금 보이냐? 형 봐라. 애기들. 최대 치수를 구할 거지? 한 문자로 뭔가 통일을 시키고 싶은 통일이 됐지? 치환은 닭이지? 치환할 거야. 사인 x를 라지 x로 치환한다? 실수점 범위에서 사인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1이 되는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럼 f 라지 x라고 쓰고 벌써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지 x 더하기 2분의 2 라지 x 이렇게 됐습니다. 분수함수죠. 분수함수. 정원선의 교점은 분모를 0대기한 x가 마이너스 2. 정원선 교점의 y좌표는 최고차의 계수만 꼬라보면 된다. 그랬죠. x를 엄청 키웠을 때 y가 어디로 다가갈 것인가 그거를 보자 그랬었고 분모 문자를 라지 x로 나누게 되면 1 더하기 라지 x분의 2가 되고 2가 될 텐데 x를 손나 키우면 이게 거의 0이기 때문에 1경분의 2, 0이잖아요. 2가 됩니다. 그랬고 빨리 판단하는 방법은 두 개 모두 1차식이니까 최고차의 계수비로만 한다. 따라해 최고차의 계수비. 최고차의 계수비. 그래. 그래서 정원선 교점의 y좌표는 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f를 그려요. 마이너스 2 정원선 교점이 여기고 y좌표는 있겠지. 직각삼각선이니까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y좌표는 x에서 0을 집어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이런 분수함수가 나오겠죠. 근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라고 그랬거든. 그럼 마이너스 1은 이쯤 있을 거고요. 1은 이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을 씁시다. 증가상태 함수를 쓰고 있죠. 증가상태 함수를 쓰고 있으니까 여기서 최소값을 갖고 최대값을 갖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어진 이 f라는 식에다가 f-1을 해보면 최소값이 나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인가요? 이게 최소값이고요. f에 1을 집어넣어봐야죠. 뭐.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2잖아요. 얘가 최대값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콜. 밑에 거는 절대값으로 배우고 합시다. 넘어가고요. 7번입니다. 내가 7번을 한 번에 푸는 애를 못 봤거든. 어디?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시작. 뭔가 좀 이상하죠? 선생님, 치환을 해야 되는데 망했어요.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멍 잡고 계시죠, 지금? 그랬더니 동생이 이런다. 집중. 형, 이거 하나로 통일 가능해. 에? 분모 문제를 코사인 x로 나눠봐. 야, 코사인 x로 나누면 그 0이면 어떡해? 이 빡대가리 형아, 얘를 바라봐. 이 범위에서 코사인 0이 될 것 같아? 아니잖아. 코사인 2분의 파이가 제로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x로 나눠도 된다는 뜻이죠. 분모 분자를 코사인 x로 나눠요. y는 탄젠트 x 더하기 1분의 탄젠트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군요. 탄젠트 x를 치환하는 거니까 탄젠트 x를 기억하고 라지 x로 치환을 했죠. 이제 라지 x의 범위를 구해야 돼요.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정근선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돼서 아리랑 춤을 추고 있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이게 탄젠트 x였는데 6분의 파이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6분의 파이 야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는 거예요. 증가 상태에 있는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최소값은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 최대값은 탄젠트 60도 루트 3이 돼서 라지 x의 범위는 루트 3분의 1부터 3 루트 3까지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도 최대 치수값은 변함이 없으니까 라지 F를 X를 H 통해서 갑니다. 지금 계속 겪고 있는 거야. 1학년 수학이 안 되면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보이죠? 1학년 수학이 안 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해요. 라지 X 더하기 1분의 라지 X 마이너스 1. 이거를 풀 거고 라지 X의 범위가 3분의 루트 3 쓰셔도 좋아요. 뭐 알아서 하세요. 루트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아. 나는 그냥 유리화 안 하는 편이야. 그게 계산이 편리할 때가 더 많더라고. 내 말이 맞겠지. 가요. 정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1, 최고차의 계수비니까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요. 숫자로만 나와 있으면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간단하다 그랬잖아. 1. 직각상수선이기 때문에 y 절편을 찾을 거야. y 절편이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렇게 하나 그려요. 근데 x값이 루트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3보다 작은 거니까 어쨌든 루트 3이 어디 있는지 간에 증거 상태에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정확히 어디 있는지 찾을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증거 상태니까. 이 정도 이렇게 쓸 거라고. 최소값은 여기, 최대값은 여기. 최소값은 널 집어넣으면 되고 최대값은 널 집어넣으면 되고. 되겠어요? 메모하시고. 정확히 말하면 여기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 함수의 x편이 1이거든요. 그렇잖아. y가 그러니까 x값이 1이잖아. 1. x편이 1이니까 1이란 말이야. 루트 3분의 1은 1보다 작잖아. 루트 3분의 1은 여기 있었을 거라고. 원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쓰겠죠. 최소값은 여기, 최대값은 여기. 이렇게 구하면 돼. 메모하시고. 밑에 거는 5-8번 옆에 메모해 놓으세요. 수투를 배우고 나서. 3차함수 기억을 보죠. 127페이지로 갑니다. 모형 문제 하나 내드릴까요? 보너스? 서비스? 서비스. 밑에 메모하세요. 연습 문제. 이쪽 문제입니다. 계산이 불편하지 않게 내드릴 테니까 파이팅 한번 해봐요. 집중. y는 뭐할까? 코사인 x 플러스 2분의 아니 잘 내야 되는데 사인 x 마이너스 1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한 x가 봐줬다. 여기서부터 파이까지. 이건 어떻게 하지? 선생님, 방금 푼 걸 보니까요. 계속 한 문자로 통일하는 상태였는데 방금 풀었던 문제 전까지는 눈에 보였어요. 사인으로 통일을 하거나 코사인으로 통일해서 풀었거든요. 성공했고. 이번 문제를 통해서 통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코사인으로 나갔더니 타젠트로 통일이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봤더니 또 방금 배웠던 것처럼 코사인으로 나누자니 여기는 1이 되는데 코사인분의 2가 나오죠. 여긴 탄젠트인데 코사인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심각해질 거란 느낌이 들어요.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 코사인이란 단위원위를 돌아다니는 무슨 좌표? x좌표. 집중하세요. 사인이란 단위원위를 돌아다니는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코사인은 어디에서 x좌표라고? 단위원에서 x좌표. 사인은 단위원에서 y좌표. 이런 거죠. 그럼 얘 틀은 말이다. x좌표분의 y좌표라는 소리다. x좌표분의 y좌표. 좌표를 나눴네. 옳지. 그런 말이잖아. 빨리 그렇다 그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이런 식으로 등장하거든. 평면좌표에서. 코사인을 라지 x로 생각하고 사인을 라지 y라고 생각하면 이거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얘기와 마찬가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라지 x랑 라지 y라는 점이 있는데 걔랑 마이너스 2,1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예요. 이런 뜻으로 바뀌고 라지 x랑 라지 y는 단위원위의 점이니까 라지 x의 제곱 더하기 라지 y의 제곱은 1 이거를 만족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케이 단위원을 그려봐. 시작. 이렇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단위원을 그렸죠. 근데 각 x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 쓴다는 말은 공경이 여기서부터 이거밖에 안 쓴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위원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쓰지 않구나. 이렇게. 이 임의의 점 하나를 딱 당기면 얘를 연결하잖아. 각이 x가 되고 x좌표는 코사인 x, y좌표는 사인 x 이런 상태인 건데 우리는 얘를 라지 x로 취한을 했고 라지 y로 취한을 했고 좌표를 그냥 보고 있었던 상태가 됩니다. 그 라지 x하고 라지 y는 여기 위를 움직이는 좌표라는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1과 이 위에 있는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언제 가장 큽니까? 언제 가장 작소? 이렇게 묻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1이라는 걸 찍어야 되잖아. 찍게 되면 이렇게 된다. 기출 문제라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점이 있는데 여기서 방향이를 돌아다니고 있는 이 점이 있어요. 기울기가 이럴 땐 빵 아니니? 빵. 그죠? 이게 여기서 여길 지나잖아. 음수지? 여기를 지나잖아. 음수지? 여기를 지날 때 음수인데 가장 길이가 작을 것 같지 않니? 가장 길이가 작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은 이 점을 지날 때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가 기울기의 최소값을 갖고 최대값은 여기를 지날 때 0,1을 지날 때가 최대값을 갖는구나. 기울기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기울기 최소값을 구해보면 라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라지 y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게 최소값이고요. 최대값은 x 대신에 0, y 대신에 1 집어넣는 거니까 0, 1을 집어넣으면 그냥 빵이죠. 기울기 빵이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출문제. 그러니까 내가 좌표의 곱은 넓이를 해석해라. 좌표의 b는 기울기를 해석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이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그 밑에 8번 대형품으로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수원이랑 수투를 하면서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있는 내용들이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설명을 했구나. 이게 이렇게 응용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죠. 이제 6-1번이요. 계속 방정식을 그래프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은 결국 그래프 해석이라고 누차 얘기했던 것 같아. 1학년 과정을 할 때도요. 이것도 좀 까다롭겠는데요. x가 주제가 사실 달라요. 다른데 번호가 다르잖아. 그런데 딱히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죠. 이 코사인 제곱 x 쫄까봐 코사인 x 더하기 1. 너는 0을 만족하는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봐.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말이다. 사인과 코사인 섞여 있는 거니까 방정식을 풀려면 하나로 통일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로 통일하고 출발하기로 마음먹어. 이에다가 1 빼기 사인 제곱 x 더하기 5 사인 x 더하기 1 0 이렇게 되겠죠. 정리.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5 사인 x 더하기 3은 0 이랬죠. 이제 조심하자. 이 방정식의 해라는 말은 이거를 삼각방정식이라고 불러. 상한값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방정식이라고 해서 읽어봐. 삼각방정식. 삼각방정식. 여기가 만약에 지수함수 또는 로함수가 등장하면 지수로고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저도 아니야. 이 방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그 x의 정체는 각이지. 각이잖아. 각. 그런데 그 근이 알파고 베타란다.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x가 알파고 베타라고 하는데 취하면서 풀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이 방정식 근의 형태는 사인 알파처럼 생겼을 거고 사인 베타처럼 생겨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럼 일단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치환해서 문제를 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사인 x를 마제스로 치환을 했죠. 한 주기가 다 쓰고 있잖아요. 마제스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상태가 돼요. 마이너스 2 라지 x의 제곱 5 라지 x 더하기 3은 0 이건데 방정식을 푸세요. 인수분해 하세요니까 2x제곱 빼기 5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2x에다가 x 13 마이너스 플러스는 0이 됐어요. 그래서 라지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라지 x가 3인데 사인이 어떻게 3이 돼? 최대값이 1인데 말도 안 되지.
요거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이제 고1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계산을 했거든. 계산을 했는데 x가 뭐였냐면 sin x였어. 뭘 풀어야 되냐면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x를 찾자. 이걸로 바뀐 거야. 됐지? 됐어요? 됐어요. 자, 따라해봐. 삼각방 정식. 삼각방정. 삼각방 정식을 푸는 방법은 단위원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프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둘 다 중요한데 나는 단위원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더 추천하는 편이야. 그게 실력이 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만 너희들은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둘 다 설명할게요. 첫 번째, 단위원에서 풀자. 어렵습니다, 여기. 초반을 우습게 넘겨도 여기에 딱 오는 순간 그래! 포기하자! 이렇게 시작해요. 어렵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교과 과정이 어려워? 옛날에 이거 고1 때 배웠다? 지금 하고 있는 거. 고1 때 배웠어요. 이거를 답을 계산했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야. 각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 일반 각으로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원리를 잘 파악해야 돼. 단위원 그려볼게. 집중해.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집중을 좀 잘 해야 될 겁니다. 사인은 단위원에서 y좌표지. 그 y좌표가 2분의 1이 되는 x 각을 구하세요. 이 말이거든. y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각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y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한다. 동경 찍어야죠. 만나는 점이 여기죠. 우리가 구할 각은 얘랑 동경을 연결해서 집중. 각이 양각이잖아. 여기서부터 이 파이 사이에 있는 각으로 표현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쪽 각 하나를 표시해야 될 것 같고 이쪽 각 하나를 표시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두 개를 표현해야 되거든. 근데 너희들은 나한테 배웠어. 길면 몇 도? 30도 2분의 루트 3. 짧으면 60도 2분의 1. 그거 배웠잖아요. 그 절대값을 생각해요. 절대값을 생각하면 여기가 30도일 거잖아. 기니까. 길잖아 지금. 길잖아. 30도니까 6분의 파이도. 그 다음에 여기 절대값이 6분의 파이일 거야. 되겠니? 됐죠? 네, x를 구하러 갑니다. x가 양각으로 표현해야 되잖아. 여기는 범위로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가서 여기까지 갑시다. 파이까지 갔다가 6분의 파이를 더 더해. 6분의 5파이. 그 다음 한 바퀴 삥 돌아. 2파이가 됐는데 6분의 파이를 까. 6분의 12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까. 6분의 11파이. 이렇게 구하는 것이 단위원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단위원의 장점은 말이다. 계속 여기서만 쳇바퀴 돌아. 각이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쳇바퀴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볼 수 있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래프는 이것도 중요해. 1, 마이너스 1, 하나, 둘, 셋, 넷, 2분의 파이, 파이, 1분의 3파이, 2파이. 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y는 sin x죠. 이 말은 y는 sin x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가 만나는 x를 구하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 여기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점이 두 점이 나오는데 이거 구해야 되고 이거 구해야 되고 이런 말이죠. 됐어요? 오케이. 자, 이거 할 때 말이다. 앞에 오르반 문제를 풀다 보면은 기본 문제에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절대값이 같은 2분의 1을 그런다고 생각해. 이렇게. 이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각이 나오거든. 집중. 10분 동안 집중하라고 했어요. 여기부터 해요. 사인이 언제 2분의 1이야? 30도잖아. 집중. 30도. 아, 괜찮아. 30도. 6분의 파이란다. 여기를 할 거야. 사인은 무수히 많은 선대칭과 점대칭이 따르지. 6분의 파이와 동그라미의 평균이 2분의 파이. 6분의 파이와 동그라미의 총점은 파이. 따라서 얼마? 옳지. 6분의 형. 얘랑의 평균이 2분의 파이. 얘랑의 총점은 파이. 합하면 파이라고. 합하면 파이니까 이게 얼마야? 6분의 5파이.
내가 요거는 내가 못 도와주겠다. 됐죠? 그래 오파입니다. 사랑해요. I love you. 그 다음 파이 콤마 제로에 대해서 점대칭이지. 점대칭이라는 말은 이게 떨어진 거리랑 이게 떨어진 거리가 같다는 말 아니야? 이거랑 이거랑 점대칭이니까. 점대칭이잖아. 그럼 해봐. 너랑의 평균이 너지? 너랑의 총점은 2파이지? 이 새끼 없나? 진짜야? 6분의 7파이. 내가 잘못했다. 두 개의 평균이 파이라고요. 두 개의 총점은 2파이라고요. 너랑 너한테 2파이 나와야 된다고요. 2파이 6분의 12파이예요. 6분의 5파이지? 이게 얼마야? 잘했어요. 또는 이렇게 해도 돼. 선생님, 어차피 이 점과 이 점이 점대칭이라는 말은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가 같소.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6분의 파이만큼 까졌으니까 6분의 파이만큼 더 해야겠지. 이렇게 가도 되고. 되겠니? 이쪽으로 와요. 너랑의 평균이 너지. 선대칭이니까. 너랑의 총점이 3파이잖아. 3파이야. 총점이 3파이야. 6분의 18파이야. 11파이. 그래. 12파이. 됐어요? 그게 이 두 개다. 뭐 이런 말이지. 잠깐만. 이거 7파이. 아, 잘못 계산했구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파이 더하기, 미안해.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 7파이네. 됐죠? 이런 식입니다. 단위에서 하는 방법, 그래프에서 하는 방법. 어느 게 편해요? 둘 다 족같아요는 안 돼. 둘 다 하셨으면 좋겠고, 나는 단위원에서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래프 설명할 때 무수히 많은 선대칭과 전대칭이 있어야 했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랬어. 여기까지 2번이요. 지호야? 힘들어? 힘들지. 점점 더 힘들 거란다. 점점 더 힘들 거다. 지금 힘든 건 힘든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니? 이 건물을 좀 마련해 보세요. 그러면 항상 수업 시간에 시계만 쳐다보고 있어도 괜찮으니까 건물을 마련하시죠. 내가 전에 근무하던 빌딩이 태광 빌딩이에요. 태광 빌딩. 건물주가 할아버지시죠. 그 할아버지는 항상 지하 주차장에 계십니다. 청소하고 차 통제하고 밖에 주차장 담배꽁초 줍고 통제하고 겉으로 보면 건물주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나는 알죠. 건물주라고. 인사를 항상 하죠. 같이 이제 담배를 피면서. 이 사장님 건물이 왜 태광 빌딩이에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큰 선주 이름이 태광이잖아. 그 손주 거예요. 오. 몇 살이에요? 걔가 당시에 고2였어. 나한테 수업 듣고 있었어. 와. 그 사장님께서 최 선생 우리 손주 샤워 참 못하지? 그러게요. 할아버지 닮았나 보죠 뭐. 그랬거든.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되게 여유가 되게 넘치죠. 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났을 거 아니냐. 그런데 농담을 해도 받아주셔.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는지 아니? 너무 하지마. 어차피 졸업하면 외국 보낼 거니까 국내대학 안 가도 되거든. 근데 그 얘기는 손주한테 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하면 애가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공부 습관이 좀 잡혀야 되잖아. 최 선생이 아는 것처럼 국내대학을 못 가면 외국대학 보내면 되니까 괜찮아. 대신 공부하는 습관만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줘. 최 선생이. 최 선생이 여기 1등이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네.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내가 좀 부럽다. 잠깐만요. 사장님 그 자제분이 한 3-4명 있지 않아요? 그렇지. 큰아들, 둘째 아들, 막내는 딸이지. 그 건물들 하나씩 다 주셨어요? 손주도 줬는데? 그럼. 대강이라는 애 꿈이 뭐냐면, 가끔 이제 내가 묻잖아. 너 꿈이 뭐냐고. 대강이 1층에 명품샵 차리는 거. 지 건물에. 따라해봐. 자기 건물에.
애가 근데 하고 다니는 게 그냥 되게 평범한 학생처럼 다니고 그 할아버지 또한 막 차들이 지나가다 할아버지가 청소하고 계시면 빵빵 누르고 야 이 새끼야 막 이러고 있다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 여유가 넘치죠. 네 들어오세요. 항상 항상 쓰레기죠. 맨날 이상한 번거지 번지 쓰고. 근데 지나가는 국회의원 인사하고 국회의원이 인사를 하러 와. 그래서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한게 없는 그분은 배울 게 많습니다. 그분. 안녕하신지 모르겠네요. 됐죠? 갑니다. 여기에서 모든 근의 합을 구하래요. 아, 탄젠트. 단연에서 이제 기울기잖아요. 단연을 그려놓고 첫 번째 해볼게요. 세상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왼쪽이 세 글자로 기울기지. 따라해봐. 기울기. 기울기.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뭐로 해석해야 될까? 기울기를 해석해야지. 얘가 기울기인데 이것도 기울기를 해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을 그어서 동경을 만듭시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거는 삼각 방정식, 각을 구하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루트 3이었었어요. 탄젠트가 언제 최초로 루트 3이라는 기울기를 갖냐면 값을 갖냐면 60도일 때죠. 3분의 파이일 때죠. 여기 3, 아니면 내려봐. 내리면 짧잖아. 짧으면 60도. 됐죠? 내립니다. 막꼭지각이니까 여기도 절대값은 3분의 파이였을 거야. 이제 x를 구하는데 각이 좀 이상한데? 각의 표현이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로만 표현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괜찮아. 3분의 파이라고 쓰는 것은 그냥 이 각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3분의 파이라고 썼겠지.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돌잖아.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4파이라고. 3분의 4파이는 그렇게 하지 말라며. 그러니까 반대로 음각으로 보아야겠네.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파이인데 마이너스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더했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쓰는 것이 단위원에서 푸는 방법이고 두 번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까지. 탄젠트 그래프를 그립니다. 탄젠트는 아리랑 춤을 추고 있다. 정문선이 있는 이런 식으로 그렸죠. 여기는 범위가 잘 돼 있으니까 요만큼만 그릴게요.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갔겠죠. 이렇게 적당히 비교가 다 1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임시부터 지적이 없어요.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만 쓰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실선으로 표현된 이 그래프랑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만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태가 되죠. 탄젠트의 값이 루트 3일 때 x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루트 3은 이렇게 갔을 거예요. 요점을 찾습니다. 최초로 탄젠트가 60도 값을 가질 때 루트 3이니까 3분의 파이라는 걸 알았어. 자, 얘도 말이다. 여기서 여기로까지 3분의 파이만큼 갔지? 여기서 일로 얼마만큼 갔을까? 3분의 파이만큼 갔겠지? 마이너스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더해요. 얼마야? 마이너스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더해요. 마이너스 3분의 2파이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풉니다. 그래프로 푸는 방법, 단위원으로 푸는 방법 메모하시고 괜찮아. 입 다물고 있는 애보다 네가 100배 낫다. 5억 8천만 배 낫다. 그럴 수 있지.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 그거. 대답하는 게. 어른들 모아놓고 설명회 하잖아. 어른들 입 다물고 있어. 어린이하고 다를 것 같니? 그놈이 그놈이지. 어떡하지? 5-3번 좀 어려운데. 시작.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환장하겠죠. 출발이요. 가기 이상하지? 코사인은 단위원에서 x좌표라고 했었어요. 가기 이상하니까 이거 이런 방식을 취하자. 얘를 취하면서 풀자. 코사인 구름이 2분의 루트 3인 걸 만족하는 구름을 구한 후 세타를 구하자. 이렇게 갈게. 구름을 먼저 구할게. 구름을 구하려면 첫 번째 수학을 버리면 대학을 못 간다. 알아서 하세요. 첫 번째 단계는 코사인 구름이 2분의 루트 3인 구름을 구해봅시다. 코사인은 단위원에서의 x좌표야. 근데 그 x좌표가 2분의 루트 3을 만족하는 각을 구하라는 거지. 2분의 루트 3은 거의 뭐 1이지. 붙여놓고 그렇지. 이렇게 2분의 루트 3. 변경을 찍었지. 변경을 찍었네. 연결해. 이렇게. 이렇게. 길어 짧아. 길어요. 몇 도야? 3분죠. 계절하네. 여기도 30도겠지? 6분의 파이 절대값만 구하면. 그래서 구름을 구할 텐데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은 게 선생님 구름을 구하려면 얘가 어디만큼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세타의 범위가 이랬으니까 구름의 범위를 구해야겠군요. 그렇지. 이 세타의 범위를 구하면 0에서부터 4파이까지고 이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부터 4파이 빼기 6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구름의 범위가 제약이 있네. 이렇게. 자, 이제 해볼 생각이에요. 음각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걔를 고려해 가면서 하는 겁니다. 얘를 보면 최초의 이 각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써도 되는 거지? 내려갈 거잖아.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렇잖아. 구름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 다음 건 여기잖아. 6분의 파이. 빙글 돈다. 한 바퀴 돌았지? 2파이 빼기 6분의 파이.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인정? 인정? 인정. 2파이 빼기 6분의 파이. 아직 저 각 안에 들어가 있죠.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여기까지니까 두 바퀴 돌아. 두 바퀴를 돌면 4파인데 4파이 빼기 6분의 파이 도 되느냐 맞더니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만 되네. 자 다시 처음 게 마이너스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한 바퀴 돌았죠. 2파이 빼기 6분의 파이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두 바퀴 돌았죠. 4파이 빼기 6분의 파이가 될 텐데 그건 들어가지 않는다. 등호 들어가 있니? 안 들어가 있니? 이렇게 되겠네. 구름이 이거라는 거거든. 구름이 뭐였냐면 2세타 빼기 6분의 파이 2세타를 구해요. 2세타는 여기다 6분의 파이를 더하면 되죠. 6분의 파이를 더하면 0 6분의 2파이 몇 분 안 할게. 2파이 2파이에다가 여기다 6분의 파이 더하는 거니까 2파이 더하기 6분의 2파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타 구합니다. 세타는 2로 나눠요. 0 6분의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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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2로 나누면 6분의 파이 뭐 이렇게 되겠네. 이거 뭐 하라고? 합하게 되면 파이가 두 개 있으니까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두 개니까 6분의 2파이니까요. 3분의 파이 3분의 7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렇죠? 이게 단위원으로 푸는 방법. 하기 싫어요? 따라해봐. 수포자 자, 여기야. 그런 거 같지 않니? 네가 알고 있는 거 다 써먹는다. 고일 수학 다 나온다. 함수 다 나온다. 하기 싫지? 그래프로 풀어봐. 진짜. 네가 아무리 기본적인 문제집을 연습을 해도 네가 만난 수능 문제는 이거 이상입니다. 이거는 꼭 알아놔.
할 수 있을까? 과연. 과제를 해줘야지. 과제. 써놔. 그래프라고. 단위원이 왜 편한지를 알아야 돼. 일단 메모해놔. 그래프로 풀어오는 것이 숙제야. 4번이요. 그래, 방정식은 단위원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좀 효과적이고 부등식은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이 좀 편한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때 4번을 보면 sin x가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대. 여기서부터 x가 2파이까지 그래프에 있대요. 부등식을 풀면 2분의 1만 해도 깝깝한데 이제 부등식을 하랍니다. 나쁜 새끼. 가요. 첫 번째 방법 단위원. 사인은 단위원에서의 y좌표. y좌표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각의 범위를 구해라. 2분의 1이라는 건 이쯤 있을 거예요. 동경을 찍었죠.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길잖아요. 기니까 여기가 30도예요. 6분의 파이죠. 여기 절대값은 6분의 파이예요. 이렇게. 근데 아까랑은 좀 다르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에 해당하는 각의 범위를 구하서 봐.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x가 말이죠. 6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여기 가면은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까는 거잖아. 6분의 5파이가 되겠지? 6분의 5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자, 반연에서 풀면 이제 이게 나오죠. 그래프에서 풀면 이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사인 그래프를 그려요. 이렇게요. 사인을 그렸어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2분의 1을 찍 깁니다. 2분의 1이죠.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상태죠. 이렇게. 사인의 최초가 2분의 1 나오는 지점이 30도, 6분의 파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집중. 너랑의 평균이 2분의 파이지? 너랑의 총점이 파이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몇 도? 6분의 5파이. 이게 될 거 아니겠니? 6분의 5파이니까 이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범위에서 x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여서 너보다 크거나 같고 너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이게 나오거든. 자, 기억합니다. 방정식 문제는 단위원이랑 그래프 둘 다 괜찮아. 나는 단위원을 선호하는 편인데 부등식 문제는 그래프가 없어. 따라해봐. 부등식은 그래프. 부등식은 그래프. 방정식은 둘 다. 부등식은 둘 다. 그렇게 기억하는 거지.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해보세요. 5번 봅시다. 시작. 누가 이렇게 대차게 나를 하냐? 쓸데없이 밀리네. 요즘 전화 오면은 이상한 전화는 어디서 전화인지 다 보이더라고요. 어플만 깔면. 대출 권유, 주식 권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부등식이죠? 무엇이 합승이라고? 그래프. 옳지.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기저귀 조수민 선생에 의하면 코사인의 그래프는 기저귀 모양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코사인의 함수값이 2분의 루트 3보다 작은 그랬으니까 2분의 루트 3 거의 1이겠지 뭐. 이렇게 해서 2분의 루트 3을 봐봐요. 그러면 이 지점이 있고요. 이 지점이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2분의 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구멍 뚫고 이 범위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자 이런 말입니다. 최초로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각이 몇 도니?
6분의 K. 그래요.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거 그렇게 됐죠? 6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자, 대칭성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선대칭이잖아요. 보신다? 보실 수 있어. 또 수업이죠. 너랑의 평균이 파이잖아요. 너랑의 총점이 2파이지? 고마워. 6분의 12파이가 돼야 되는 거잖아. 앞에서 2파이니까. 그래서 6분의 11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선대칭과 점대칭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관건이 된다. 그래서 x가 왜 나 시작도 안 했는데 얘들아 6분의 11파이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어떤 수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인수분해 있잖아. 3차 이상의 인수분해도 아니고 2차식의 인수분해 정도 하고 있는 거야. 어떤 난이도인지 지금 알겠지? 딱 그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멍청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거예요. 6-7번까지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나머지 문제 풀 거고 보강 설명할 거니까. 오늘 영상 바로 올릴 테니까 바로 보세요. 따라해봐. 네.